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개입했다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의 개입은 뭐 조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개입 없이 이런 걸 또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송 대표님, 네. 자 건의를 해서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김용현이 정말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제안을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이거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제가 김용현 그 사단장 때부터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해보자면 그 사람은 정말 바람보다도 먼저 권력의 향배를 냄새를 맡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그 아부하는 그 환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이미 이 자기들의 힘이 빠졌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가 이 비상계엄 선포를 제안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잘 않습니다. 그럴 성향의 인물이 아니라 그런 기회주의자이고 이 자기가 이 권력의 향배 지금 트럼프 집권에서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됐다면 국지전을 도발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어떤 명분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국지전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갑자기 그것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한 게 아니라 화요일 밤에 이걸 한 거잖아요. 이것은 나는 오방신이나 뭔가 주술적인 이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이 비합리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엄을 건의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김용현은 그냥 바람보다 먼저 바람 오기 전에 그냥 누워버리는 이런 기회주의자라고 했을 경우에 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라고 나중에 할 수가 수사하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배신할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은. 그렇습니까? 절대 윤석열한테 충성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배신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네. 제안하는 사람은 일단 범죄가 안 됩니까? 내란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전부 다 이미 내란죄 공동정범이 된 거죠. 예. 어찌됐건 자기가 동의했으니까 참여를 했으니까. 자, 제안은 범죄가 아닐지라도 불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그 국방부 장관의 지시 없이 어떻게 이 계엄 사령관이 임명되고 그렇겠습니까? 계엄 사령관도 지금 이 TK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을 한 거잖아요. 지금 합참의장을 시켜야 되는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란 말이죠. 통제가 안 되니까 육사 출신으로 김용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후배 아마 47기인가 될 거예요. 이 지금 이 계엄 사령관이 38기인가 되고 46기입니다. 예. 46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하는 육사 출신 중심으로 이거를 이 팀을 짰겠죠. 김용현이. 자, 그렇게 보면 내란죄가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사형부터 있는 거죠. 최저 형량은 어떻게 되죠? 그건 10년 이상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내란죄가 되면. 뭐 그것도 주범에 따라 이렇게 달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률가로서 지금 현재 김용현은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돼 있고. 윤석열과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그럼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그냥 주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범죄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처벌받는 거죠. 그러면 어제 국회에는 이제 난입했던 예. 자, 그러면은 지시를 받았던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예. 군인 간부가 있고 다 부대장이 처벌받습니다. 있을 겁니다. 다 처벌받습니까? 군 형법 44조에 따르면 예. 정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항명죄로 처벌받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박정훈 대령도 지금 항명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무죄를 지금 주장한 근거가 군 형법 44조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는 명령은 불복할 수가 있거든요. 5.18 때 광주 시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거를 거부했던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31사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은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부대장들이 이 부당한 지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굴복했다면 이것도 군 형법상 그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변명하기 어려운 정당한 지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특수부대원으로 이제 추진된 사람이 유리를 깨고 국회 난입을 하고 문을 따려고 했고요. 지금 또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거기에 떨어뜨려 놓고 간 수갑까지 가져왔고 당 대표실을 들어가서 강제 구금하고 연행 조치하려고 했다라고 이 행위에 가담했던 군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처벌 대상이 된다.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당사자는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예. 그 가담 정도와 또 지위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재량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아주 병들의 경우는 훨씬 더 그 죄가 감형이 될 것이고 그 부대장 상급자일수록 책임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헬기 부대, 헬기를 조정했던 조정사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원칙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예. 거죠. 자, 이 문제를 그러면 국회에서 먼저 좀 다루어서 자, 내란죄 회장되니까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하나하나 불러서 어떤 불법적 사실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는지 국방부에 있는 장관 휘하에 있는 다른 군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도모했는지를 그렇습니다. 밝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국정조사로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국방위를 소집해서 이 사람들 불러서 질문하면 국방부 장관 설사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불러서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방이 소집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불가능하겠지만 설마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자살행위다. 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끝난 거 맞죠? 저는 끝난 거 맞고요. 이게 김용현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게 김용현이가 2022년 11월에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이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기가 한 3,000명 정도를 지휘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용산으로 이걸 옮기면서 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 덜 필요한데 용산은 사방에 트여 있으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맥락 하에서 본인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였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게 작년에 지휘감독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이제 이건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호처 권한을 이제 확대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국방부 장관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부 다 이 지금의 이 비상계엄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자기가 이 상황을 좀 통제하려고 이 사자를 만들어놨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장관을 하려고 왔을 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아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거 저는 생각 안 한다는 식으로 우리 애들에게 거짓말을 그때 했었었고요. 또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도 나중에 내가 무슨 큰 후환을 입으려고 이런 걸 하겠냐라고 우리를 좀 더 안심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협잡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전부 다 또 이 충암고 라인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고요. 어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이 경찰 조직 라인을 그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합참을 안 부르고 자기네 또 충암고 라인이나 뭐 말 잘 듣는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들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서 이거는 진짜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분명히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김용현부터 어떻게 체포하는 방법이 체포해야 없느냐? 돼요. 빨리 체포를 해야 하는데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의 표명을 했다고 자 경제부총리도 사의 표명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은 사의 표명 이렇게 했다는 게 없고 그냥 일괄로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것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총리실, 여당, 대통령실이 함께 모여서 잠시 후 2시부터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저는 지금 송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내부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만약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민주당은 그 상황을 확인하는 즉시 국민의 이름으로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하나만 또 계속 우리 노 변호사님 약간 의견 차이가 네. 있으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에 느끼는 게 매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 연수원 동기, 학교 선후배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합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일단 정당 조직과 똑같아요. 무서운 애들입니다. 다 연결해서 총력으로 하면서 회유하면서 동시에 은근히 협박도 합니다. 자기들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취약하잖아요. 캐비넷에 모든 게 담겨 있을 수가 있고 은근히 협박을 해서 항상 뭔가 이 검사를 상대로 싸우려고 그러면 시기상조론, 역풍론 뭔가 나와가지고 주춤거리게 만드는데 나는 처음으로 정말 우리 헌정사에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지금 너무 기대를 했는데 오늘 유보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실망스럽고 이 검사들이 어떠한 이 캐비넷 문건을 가지고 어떤 로비를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이런 이 자들을 이번에 저는 이 탄핵 소추를 안 하면 천추의 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들을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 소추하는 것이
이 전체 검사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매우 크다니까요. 뭐 진정으로 이런 정치 검찰들, 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검사들, 이성윤 검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번 박은정 검사 같은 분들이,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이 숨어 있다고요, 이 검찰에. 그래서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이 중심이 돼야 이거를 수사를 하지. 어떻게 심우정, 이창수 이런 자들이 이미 영혼을 팔아먹은 이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직원 같은 자들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썩은 쌀이니까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 송 대표님 말씀도 맞아요. 워낙 그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서 워낙 그 자기네들 이득에만 방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런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판단을 유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죄로 다스리는 건 뭐 물론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빨리 시켜야지 저는 절차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다, 신속하게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처리를 하는 것과 별개로 동시 집행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